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문항 연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정의 다 기억들 하고 계시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맞춤형 화장품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내용물이죠. 화장품 내용물은 두 가지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죠.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입니다. 자, 정의 첫 번째.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 즉 색소나 향료와 같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화장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화장비누는요, 2019년 12월 31일에 화장품으로 새롭게 전환된 품목이죠. 자, 이런 정의 기억 잘 하시고요. 아, 참, 여기서 화장품 내용물은 벌크 제품입니다. 벌크 제품은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죠. 충전, 즉 1차 포장을 의미하는데요. 충전 이전에 제조 단계까지 끝난 제품입니다. 벌크 제품의 정의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문제는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나온 예시문항을 참고를 해서 내보았습니다. 몇 문제 안 되지만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시고 문제풀이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굉장히 지문이 길죠. 자, 어떤 자외선 차단,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한 것이다. 보기 1에 대한 내용이죠. 해당 제품은 식약처의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미백 고시 성분을 최대 사용 한도로 제조하였다. 본 제품을 맞춤 화장품 내용물로 제공했고 이 내용물에 보기 두 번째에 색소를 혼합하여 맞춤형 화장품으로 조제하였다. 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를 읽고 몇 가지가 빠바박 떠오르셔야 되겠죠. 자, 자외선 차단 미백, 고시 성분 무엇이 있는지, 또 이 전성분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최대로 사용했으니까 그 함량도 아셔야 되겠죠.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미백 고시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의 고시 성분의 함량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색소, 이 색소 역시 고시 성분이죠. 적색 백이호가 왜 쓰였을까? 바로 떠오르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특히 보존제가 뭐지? 그리고 그 함량이 어느 정도 되지?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풀어야 풀을 수 있는 문제이겠죠. 정답은요, 4번 디귿과 비웃이라고 하네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틸렌 그리콜이 들어가죠. 여기 부틸렌 글라이콜.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 있는 사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알레르기 피부 쪽에 민감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틸렌 글라이콜은 연관성이 없죠. 프로필렌 그리콜이 그 내용에 해당되지요. 프로필렌 그리콜 외음부 세정제,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해당되는 사용상 주의사항 성분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요.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음부 세정제, 정해진 용법 용량, 만 3세 이하 영유아, 임신, 그리고 프로필렌 그리콜. 또 하나 더 있죠. 프로필렌 그리콜 쓰는 게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여기에 요소제제 핸드크림에 똑같은 나목의 프로필렌 그리콜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페녹시에탄올입니다. 페녹시에탄올 하면 보존제구나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가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페녹시에탄올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대신에 벤질 알코올이 들어가죠. 벤질 알코올. 이 벤질 알코올은 이미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사용 한도 1.0% 해당되고 유발물질 25가지 포함도 됩니다. 보존제이기도 하고요. 페녹시에탄올과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기억, 니은 다 틀렸죠? 세 번째, 아스코빌 그루코사이드. 아스코빌 그루코사이드가 무엇일까요? 예, 미백, 고지성분으로 정해져 있죠. 다섯 번째, 아스코빌 그루코사이드, 아스코. 아스코빅 액시드 비타민C, 비타민C 주로 피부, 미백 쪽과 연관된 성분이다. 아스코가 들어간 건 전부 다 미백 고시 성분이다. 그래서 네 가지 말씀드렸었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최대 함량, 고시 함량 2%고요. 사용 한도 최대 2%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2%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백색 미행성의 미황색의 가루 또는 결정성 가루이다. 이 표현은 사실 고시 또 한 가지가 있죠.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 성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맞는 표현입니다. 백색 미양색의 황색 또는 결정성 가루고요. 확인 시험도 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표시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2% 맞는 표현이죠. 디귿은 맞는 표현이고요. 벤조페논 3. 벤조페논 3는요. 자외선 차단 성분에 벤조페논 3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고시 성분으로 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최대 사용 한도 5%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벤조페논 3는요. 이 외에도 자외선 차단 성분에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요. 0.5% 미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변색 방지용, 변색 방지제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썼는데 보기 설명에서 최대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0.5% 이상, 즉 5% 이상, 5%를 사용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틀린 내용이죠. 자외선 차단 원료로는 그 외에도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라는 것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고시 성분으로 나와 있죠. 7.5%입니다. 이 본 성분은요, 자외선 차단도 흡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유기 자외선 차단제죠. 이 성분은요, 유기 쪽에서는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 7.5% 특이하죠. 다른 성분보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7.5%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 원료 두 가지,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와 벤조페논 3 두 가지 다 쓴 것이고 최대 사용 한도 5%와 7.5% 즉 12.5%란 얘기죠. 틀린 표현입니다. 본 맞춤 화장품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는 표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색소. 색소에 대한 얘기죠. 이 색소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두 가지의 색소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적색 2호와 두 번째 적색 102호입니다. 적색 102호와 적색 2호 모두 다 영유아용 제품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 표시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타르색소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색 2호, 적색 102호 그렇기 때문에 비읍은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디귿과 비읍입니다. 예시 두 번째 문항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과 맞춤형 화장품을 연결시켜서 한번 문항을 출제해 봤는데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은 아마도 여러분께서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은 양을 공부했을 부분입니다. 특히 검출 허용 한도 이 내용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의 해당 물질이 있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검출 허용 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거의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접해서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문제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맞춤형 화장품을 분석해 보니까 검출 허용 한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33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즉 33 ppm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전제를 두고 유통이 가능한 제품과 허용 한도 물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정답을 고르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될까요? 먼저 1부터 10호까지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신 부분이죠. 클렌징 크림과 메이크업 리무버 그리고 안티몬입니다. 안티몬은 기본적으로 10ppm 이하입니다. 모든 화장품에서 유통 화장품에서 10ppm 이하 검출되어야지만 유통할 수 있는 거죠. 제품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3ppm이 안티몬이 검출했다 그러면은 유통할 수 없겠죠.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납과 연결시켜 놨는데요. 납은요,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의 50ppm, 그 밖의 제품은 20ppm 이하로 검출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죠. 파우더는 기초화장용 제품이지만 이 파우더 안에 점토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점토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말 형태의 제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즉 점토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점토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분말 형태의 파우더라면 이 납 기준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유통이 가능할 거고 만약에 점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20ppm 이하에 벗어나는 그런 검출 한도이기 때문에 유통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이 가능하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물휴지는요 20ppm 이하입니다. 포름알디하이드의 경우에는. 근데 33ppm이니까 당연히 유통이 불가하겠죠. 물휴지가 아닌 기타 제품에서는 2000ppm이죠. 포름알디하이드. 그리고 정답인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눈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니켈 경우에는 35ppm 이하 검출 허용 한도를 갖고 있고 이 경우에는 검출이 허용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유통이 가능한 제품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예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관한 부분이고요. 올바른 거 고르라는 내용이죠. 먼저 정답은 2번인데요. 왜 2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혼합소문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있을 거고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되겠죠. 또 소비자에게 설명에 대한 의무도 있고요. 또 포장, 기재사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기재사항에 대한 준수사항 다 지켜야 되고요. 또 판매 내역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원료 내용물의 입고, 사용, 폐기 내역 관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작용 발생 사례 보고, 또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죠. 원료 목록 보고나 생산 실적 관리 이런 것들도 준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 중에 법령에서 정하는 부분들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내보았는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 규칙에서는 12조의 제2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서 시각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정 고시 내용이죠.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 단단히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정할 때 중요한 거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의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원료의 사용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맞춤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당연히 원료의 사용기한 이내에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기간 설정을 했을 경우
기한 또는 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6호 한번 볼까요? 특이하게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 화장품을 미리 혼합, 소분하여 보관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참 궁금한데요. 여하튼 고시사항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참조로 해서 이 설명 부분 중에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기억 볼까요? 피부 유형은 일반적으로 건선, 중성, 지성 등 일반적인 피부 형태를 갖고 있어서 피부 유형에 따라 미리 맞춤 화장품을 혼합, 소분하여 보관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6호하고 배치되는 내용이죠.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맞춤 화장품의 사용 기한은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 기한보다 초과할 수 있다. 없도록 돼 있죠.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서 조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이 되겠네요. 시행규칙 12조 2에 나와 있는 맞춤형 판매업자의 준수사항도 또 중요한 내용이죠.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 내역서 작성 보관, 판매 내역서에는 판매량이 포함된다. 이 부분은 본조의 3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판매 내역서 작성 보관하는데 요 가나 다목 세 가지 중요합니다.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판매량. 그래서 판매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제조번호는 맞춤형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내용물의 책임 판매업자한테 공급받은 그런 화장품 내용물의 제조번호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식별번호라는 형태의 맞춤 화장품에 특화된 제조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죠. 요 네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될 항목. 자, 여기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될 것 두 가지 있죠. 가목, 나목.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리을도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은요. 맞춤 화장품 내용량 제품 6개를 가지고 실험할 때 평균 내용량은 표기량에 대해서 97%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은 맞지만 제품 6개가 아니죠. 3개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나온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표기량이 97%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6개를 더 더합니다. 그래서 총 9개의 평균 내용량이 맞는지를 2차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지요. 미음은요. 포장기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춤 화장품 포장 용량이 30ml로 할 경우에 바코드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의 포장 기재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은 아예 1호와 6호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재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는 기재 표시 대상이 아니죠. 맞춤형 화장품이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과 상관없이 바코드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써도 되는 그런 기재 표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르게 설명이 안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죠. 예시 네 번째 문항입니다. 맞춤 화장품 포장의 원료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입니다. 맞춤 화장품 포장에 관련된 원료 함량 이 부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본조항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본조항은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될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이런 함량과 관련된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죠. 시행규칙 제19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3호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성분명과 함량, 방향족 제품은 제외한다. 그리고 4호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 함량, 5호 천연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원료의 함량, 그리고 8호 8조 제2항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부분이죠.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 함량을 써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제품류 그리고 만 4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이 보존제 함량을 적어야 하는 거죠. 함량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기 중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자, 유기농 광고하는 경우 유기농 원료의 함량 포함되지요. 레티놀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에 레티놀 함량 이 부분은 3호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가 맞죠. 나머지 부분은요. 혼합소분에 사용하는 화장품 내용물이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주성분 함량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기능성 화장품 경우에는 용법 용량, 효능효과 적으라고 되어 있죠. 인체세포 조직을 사용한 경우 그 함량,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입니다. 인체세포 조직은 사용할 수가 없는 원료에 해당되고요. BSE라고 되어 있죠. BSE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BSE라 하면 소해면상 뇌증이라고 해서 일종의 광우병입니다. 소가 미친 거지요. 소는 일반적으로 가축, 또 식물류의 그런 풀을 뜯어먹는 동물인데 이 식물성 사료가 아니고 동물성 사료, 즉 단백질 같은 그런 동물성 사료를 강제로 먹임으로써 거기서 오는 그런 원인이 있다 하지요. 이 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미쳐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우병이 걸린 소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양 염소 등의 반추동물의 18개의 부위에 해당되는데요. 소뿐만 아니고 양과 염소같이 소와 유사한 그런 반추동물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과 연관된 성분입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비읍 볼까요? 정제 과정이 완전히 알려져 있고 발암물질을 함유하지 않음이 증명된 탄화수소류를 사용한 경우 그 함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 내용 중에 석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성분이 이 부산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탄화수소류도 있죠. 그리고 뭐 나프타나 증류물, 기타 또 특이하게 백색 페트롤륨을 제외한 페트롤락튬, 이게 바세린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성분들 다 석유에서 얻어지는데요. 이런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하튼 맞춤 화장품 포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떠하셨을까요? 잘들 풀어보셨나요? 맞춤형 화장품 부재관이사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제4과목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1, 2, 3과목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